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건데, 교재로는 7페이지가 되네요. 페이지 7페이지. 페이지 7페이지에 복소수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회로이론에서 복소수를 모르면 상당히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류 부분의 문제들을 푸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건 정의식 자체가 별거 아니에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뭐 임피던스 G는 A 플러스 JB와 같이 실수와 허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정의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정의식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실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허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해서 앞에 있는 건 뭐 임피던스 Z가 아니어도 V나 I나 어떤 형태의 모양이 온다 하더라도 A라고 하는 부분을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라고 하는 거고, B라는 부분을 허수, 그래서 뭐 실수부, 허수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의미하는 거고, 허수라고 하는 건 거짓된 수, 허황된 수라는 거예요. 허황된 수. 그래서 원칙상 허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제가 쓰기는 지금 J라고 하는 기호를 썼는데, 이 J라고 하는 기호는 원칙상 I라는 기호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상상 속에서 만든 수다, 허황된 수다라는 의미로 I를 쓰는 게 맞는데, 계산기 상에서도 I라고 표현이 돼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모든 계산기에 J라고 하는 기호는 없습니다. 다 I라는 기호가 있을 뿐이지 J는 없는데, 전류를 표현하다 보면 교류 전류가 소문자 I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J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자로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산기에서 컴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모드를 누르고 2번을 누르면 복소수를 표현하는 모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J4다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에 나와 있다라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얘를 입력하는 방법은 3 더하기 I4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입력하셔야 되고, J라는 기호가 없기 때문에 I라는 기호를 쓸 거다라는 거. 요 I는 아마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모드라고 하는 컴플렉스 모드로 들어갔을 때만 누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교재에 보시면 복소수 이렇게 나와 있죠.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다라고 하는 거. 해서 J가 붙어 있는 쪽을 허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J가 붙어 있지 않는 쪽은 그냥 실수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허수, J라고 했던 요 허수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허수 J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J라고 하는 건 전기 쪽만 쓰는 거, 원래는 I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 허수 J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렸을 때 이 평면의 값들이, 크기들이 전부 같은 경우예요. 전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다 90도씩 떨어져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90도 상승한 게 J, 다시 90도를 상승한 게 J의 제곱, 또 90도를 상승한 게 J의 3승, 또 90도를 상승한 게 J의 4승, 다시 또 90도를 상승하면 J의 5승, 뭐 J의 6승, 7승, 8승, 9승, 10승, 10승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 수를 허수 J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데, 요 그래프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J라고 하는, 즉 J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은 J나 J 5승이나 같은 건데, 크기는 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크기가 1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크기는 1로 같은데 각도가 90도만큼 앞섰다라는 의미여서 각도 표시에다가 90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극형식이다라고 하는 거. 극형식이다. 내지는 극좌표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이렇게 J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1의 각도 90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J제곱은요. 크기는 1인데 각도로 따지면 90도에서 또 한 번 90도, 즉 180도만큼 앞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승이라는 건 크기는 1인데 270도만큼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헌데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0도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이라고 하면 1의 크기가 90도만큼 뒤진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90도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마이너스 180도다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J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J제곱이라고 하는 성질이 중요합니다. 자, J제곱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가 다 같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1이라는 크기로 같은데 요것을 원점이라고 한다면 요 끝에 좌표는 1,0이겠죠. X축이 1, Y축이 0. 근데 이쪽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X축이 마이너스 1, Y축이 0. 그래서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된다라는 게 허수 J의 가장 큰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허수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 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 J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수예요. 그래서 굳이 J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아니어서 허황된 수다, 거짓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미지너리 넘버의 i를 따는 거지만 전기 쪽에서는 전류, 교류 전류와 헷갈리기 때문에 혼동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J를 쓴다. 그럼 선생님들은 J의 성질을 얼추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허수 J의 성질이고 간혹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J나 1의 90도나 루트 마이너스 1이나 다 같은 수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책에는 J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린 거고요. 밑에 보니까 복소수 표현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가우스 평면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복소수의 표현법. 가우스 평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 가우스 평면이라 하는 거는요.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가지고 만드는 어떠한 평면을 의미해요. 이때 세로축은 항상 허수, J를 뜻하는 축이 됩니다. 허수를 뜻하는 축이고 가로축은 시그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실수를 표현하는 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의 모양이 A 더하기 JB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면 실수축으로는 A만큼 같다. 여기가 A라고 보는 거고 허수축으로는 B만큼 같다. 여기를 B라고 보라는 얘기예요. 해서 A에서 B가 만나는 점을 하나 찍어내고 원점이라고 하는 0,0점에서 지금 만난 점을 연결을 하면 하나의 삼각형, 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A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높이의 길이가 B라는 걸 당연히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직각삼각형이 만드는 끼인각을 세타라고 정의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다 보면 이런 삼각형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복소수가 3 더하기 j4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a 값이 3이라는 의미고 b의 값이 4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빗변은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해서 저희가 알고 있던 특수비 3대 4대 5가 나오는 특수비가 되고 그때 끼인 각이라고 하는 건 이거 빗변이 5고 밑변이 3이면 몇 도짜리가 되죠? 53도짜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소수는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조금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우스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j4다라고 쓴 모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의 빗변의 크기가 5라고 했고요. 그리고 끼인 각을 53도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3 더하기 j4라고 쓰는 실수와 허수로 표현한 모양은 크기, 그 복소수의 크기가 5라는 의미고 그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위상, 편각이 53도가 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3 더하기 j4라는 것과 5의 각도 53도라는 것은 같은 값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의 이름이 좀 필요한데 보통 3 더하기 j4처럼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수를 직교좌표 형태라고 부르고요. 아까 크기와 각도로 이루어지는 걸 극좌표 내지는 극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미 제가 언급을 했어요. 만약 A 더하기 JB가 Z라고 하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Z라고 부르는 어떤 임피던스라고 한다면 이 임피던스의 크기에 해당하는 건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겠죠? 얘는 루트 밑변에 해당할 A와 높이에 해당할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위상 또는 편각이라고 부르는 세타 값은 조금 전에는 53도라는 걸 찾았잖아요. 요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젠트는 탄젠트인데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위상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으시려면 아크탄젠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아크탄젠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쌤들이 알고 계시는 삼각형 대표적으로 보면 45도짜리 삼각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45도짜리 삼각형이면 밑변이 1, 높이가 1, 빗변은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탄젠트 45도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밑변분의 높이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크탄젠트라는 기호가 쓰여 있을 때 1분의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크탄젠트 1분의 1, 즉 아크탄젠트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각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각도를 변의 비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아크가 붙어 있는 것들은 변의 비를 거꾸로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60도짜리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특수비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1대 루트 3대 2, 1대 2대 루트 3이라는 특수비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탄젠트 60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크탄젠트 1분의 루트 3이다 혹은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몇 도라는 거예요? 60도예요 라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비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특수비가 아닐 때는 아크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산기 버튼에 보시면 아크라고 하는 버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탄젠트라는 버튼 위에 노란색 글씨로 아크탄젠트라고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탄젠트를 눌러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크탄젠트는
변의 비를 가지고 각도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가 복소수라고 하는 실수, 허수, 즉 직교좌표 형태를 알 때 밑변이라고 하는 실수와 높이라고 하는 허수를 알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는 아크탄젠트를 쓰는 거죠. 여기서 아크사인이나 아크코사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쓸 수는 있어요. 만약에 아크코사인을 쓸 거면 빗변과 밑변을 알고 있을 때 아크코사인 쓰면 되고, 아크사인 쓰고 싶으면 빗변과 높이 알고 있을 때 아크사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직교좌표 형태가 나와 있다면 밑변과 높이를 아는 거니까 코사인이나 사인보다는 탄젠트가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직교좌표 형태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과 직교좌표 형태에서의 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크기를 절대값 G라고 표현을 하고 각도 표시에서 위상을 세타라고 표시하는 게 복소수의 또 다른 표현법인 극형식 극좌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결국 복소수 표현법에서 벌써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직교좌표 형태라고 하는 방법은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거다. 극형식이라는 것은 그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크기도 구해보고 각도를 구해서 크기와 각도 모양으로 배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우스 평면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가우스 평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유지를 하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절대값 G라고 가정을 하고요. 높이니까 B, 끼인 각 세타, 밑변을 A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 건데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만들면, 지난 시간에 코사인이라는 약속은 빗변분의 밑변이다라고 해서 절대값 G분의 A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인 세타다라는 걸 만들어내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절대값 G분의 B다라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식에서 A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죠.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A는 절대값 G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B는 절대값 G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걸 갑자기 왜 만들었냐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A가 뭐였냐면 절대값 G의 코사인 세타였고요. 더하기 J에다가 절대값 G의 사인 세타가 B가 된다라고 이미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를 나열해 보면 절대값 G라는 공통성분으로 묶어줄 거고, 가로 열어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이것도 요 녀석과 같은 형태인데 또 다른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을 삼각함수 형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세 가지의 표현법이 나온 거죠. 직교좌표 형태법, 극형식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표현법까지 해서 세 가지의 모양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나열해 보면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A 더하기 JB예요 라고 하는 게 직교좌표 형태가 뭐 Z라고 쓸까요? A 더하기 JB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극형식 극좌표라고 부르는 거는 Z가 절대값 G의 각도 세타가 된다는 거고, 삼각함수 형태는 G가 절대값 G의 가로 열어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다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정연파 공부할 때 썼던 순식값 형태가 있어요. 순식값 형태는 루트 2배의 절대값 G에 사인 해주고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하는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제일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지수함수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함수 형태는 절대값 G가 G가 절대값 G의 exponential J의 세타라고 해서 지수함수를 표현하는 exponential이라고 부르는 기호가 하나 포함이 돼서 요 5가지 모양을
복소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쌤들은 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에 거를 싹 지우고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건데 3 더하기 j4라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8 더하기 j6이라고 할까요? 뭐 전압 V가 8 더하기 j6 볼트예요 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직교좌표 형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직교좌표 형태가 나왔으니까 전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실수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허수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해서 10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위상, 편각이라고 하는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니까 8분의 6인데 이거 나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고 탄젠트 누르고 분수 모양 만들어서 커서의 위치가 위에 붙어 있으면 6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6하고 8을 약분하면요. 2로 약분하면 여기가 4 여기가 3이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밑변이 4라는 삼각형을 말하는 거고 높이가 3이라는 삼각형을 말하는 거여서 당연히 빗변은 5가 되는 거고 요러면 몇 도? 54도 아닙니다. 37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각도가 37도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돼요.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삼각형은 이제 지운다 가정을 하고 8 플러스 j6이라고 하는 직교좌표 형태를 가지고 크기하고 각도를 만들어 본 거죠. 벌써. 그죠? 그럼 이거를 극형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크기는 극형식의 모양은 전압의 크기에 세타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게 극형식이니까 크기가 얼마? 10. 각도는 몇 도? 37도. 이렇게 쓰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그들이 이렇게 전압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압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직교좌표 다음에 극형식 나왔으니까 삼각함수 형태로도 표현하라고 할 수 있는데 삼각함수 형태는 크기에다가 가로 열고 아이고 가로인데 코를 바로 썼네요.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라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 형태이니까 크기 자리에다가 10을 가로 열어서 코사인의 37도를 더하기 j 사인의 37도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이게 삼각함수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형태까지 만들었으니까 순식값 형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순식값 형태는 뭐였냐면 루트 2배에다가 곱하기 크기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빼기 세타라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루트 2배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1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37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절대값 v 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세타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10의 익스포넨셜 j의 37도 이래서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직교좌표 형태, 극형식, 삼각함수 형태, 순식값, 지수함수 형태 모두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요. 출제를 하는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얘랑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문제를 내실 때 그들이 내줄 때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수로 준다라면 크기와 각도를 구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데 애초부터 크기와 각도를 먼저 준다라면 실수와 허수가 얼마인지 찾는 방법은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크기와 각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 실수와 허수를 찾는 방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형태를 풀어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37도짜리 삼각형을 만들 때 밑변은 4였고 높이가 3이 돼서 빗변이 5가 되는 삼각형이 37도짜리 아니었습니까? 그럼 코사인 37도는 5분의 4라고 하는 얼마가 돼요? 5, 4, 20. 5, 8에 0.8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37도는 5분의 3, 5, 6의 30 얼마가 되죠? 0.6이 된다는 거죠. 요걸 풀면 10하고 0.8 곱하고 10하고 0.6 곱할 거니까 8 더하기 j의 6. 이래서 실수가 8, 허수가 6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나와도 이 5가지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책에서는 복소수의 표현법이라고 해서 직각좌표 표현이 나와 있고 7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시면 복소수의 표현법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모양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복소수 연산이라고 하는 8페이지가 나오는데 이제 연산 부분을 좀 볼게요. 8페이지에 복소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소수라는 것도 수잖아요. 수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사칙연산, 가감승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이나 복소수의 뺄셈을 하는 요령은 끼리끼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써드리는 건데 이 끼리끼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A 더하기 J의 B가 되고 V2라고 하는 전압이 C 플러스 J의 D라 했을 경우에 V1과 V2를 더하세요라고 하면 실수끼리 더해서 A 더하기 C 더하기 J로 묶은 다음에 허수끼리 더해서 B 더하기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만약에 빼주세요 라고 해도 실수끼리 빼고 허수끼리 빼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부호는 이 뒤에 있는 가로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때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내가 손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 계산기 누르면 다 돼요. 계산기 눌러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손으로 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문제가 또 생기죠. 이제 센스가 좀 있으시다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야 네가 얘기한 거는 실수랑 허수가 나와 있을 때만 덧셈이랑 뺄셈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복소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V1은 크기와 위상으로 나오고 또 V2도 크기와 위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럴 때는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왜냐 실수는 실수끼리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크기 위상이기 때문에 크기끼리 더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을 예를 들어서 V1 플러스 V2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크기 V1 더하기 크기 V2 이렇게 했다 이씨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원칙 자체가 실수는 실수끼리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요게 크기랑 위상이잖아요. 요거를 실수와 허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삼각함수 형태를 한번 갖다 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극형식을 가지고 삼각함수 형태 가로 열어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크기는 여기다, 각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세타 1, 세타 1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값이에요. 간혹 누가 여기 만약에 60 나왔으면 60 썼다가 30 쓰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똑같은 값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풀어내면 어떤 실수와 어떤 허수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근데 얘만 바꾸느냐? 아니죠. 요 놈아도 바꿔야죠. 이 두 번째 V2라고 하는 것도 크기는 절대값 V2의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2라고 해서 바꿔놓은 다음에 이것도 어떤 실수와 어떤 허수로 바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실수는 실수끼리 혹은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해야지 그냥은 못합니다.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기에서 그냥 얘네들을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입력을 하면 계산기엔 이런 각도 표현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라고 있는 거는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3의 각도 60도 더하기 10의 각도 30도 이렇게 계산기로 찍을 수 있으면 계산기는 바로 실수하고 허수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손으로 못 하셔도 복소수 기능이 있는 계산기라면 그대로 누르시는 게 훨씬 더 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수허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만들고 결과가 실수허수가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크기 각도로도 크기 n 각도로도 바꿀 수 있고요. 크기 각도로 나온 것도 실수 허수로도 바꿀 수 있는 게 계산기 장점이기 때문에 실은 손으로 못 하신다 하더라도 문제는 맞히실 수 있어요. 단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찍어놨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곱셈이에요. 곱셈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눗셈은 크기는 어떨까요? 그죠? 나누고 각도는 뺀다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V1과 V2라고 하는 게 크기 각도로 나와 있으면 V1 곱하기 V2는 크기끼리는 곱할 거니까 절대값 V1 곱하기 절대값 V2에 각도끼리는 더할 거니까 세타1 더하기 세타2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V1 나누기 V2라는 거는 분수로 표현하면 V2분의 V1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끼리는 나누고 V2 크기 분의 V1 크기 각도는 빼고 세타1 빼기 세타2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크기 각도가 나와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실수 허수가 나와 있다면 또 크기 각도로 바꿔서 해야 된다라는 번잡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문제를 푸시다가 보기의 형태를 먼저 보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보기의 형태가 실수 허수냐 크기 각도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얘들도 실수 허수로 나와도 계산이 가능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3 더하기 j4에다가 4 더하기 j3이라는 걸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곱하기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한 번만 해보죠. 우리 원래 곱하기면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크기 각도로 바꾸고요. 얘도 크기 각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실수 허수 있는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끼리끼리 간다는 게 아니고 분배 법칙 쓰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곱하면 4, 3, 12 더하기 j의 9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한 번씩 곱하면 플러스 j의 4, 4, 16 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의 제곱에 4, 3, 1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허수의 성질을 배웠을 때 j제곱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12 빼기 10이니까 실수가 공교롭게도 없어지는 거고 허수끼리만 나와서 j2의 25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각도, 크기 각도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꼭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한다. 이게 국룰이 아니라는 거죠. 형상에 따라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수 허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크기 각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걸 좀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 곱셈하고 나눗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예제가 이런 게 있죠. A1이라고 하는 게 2 더하기 J2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게 2 더하기 J의 4 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A.A2는 해놓고 물음표 하나 해놓은 거 이게 뭔 의미냐면 그냥 A1하고 A2 곱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굳이 크기 각도로 안 하셔도 그냥 2 더하기 J2에다가 2 더하기 J4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끼리 곱해서 얼마 쓰시고 4 이렇게 곱해서 J8 이렇게 곱해서 J4 또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J제곱에 4, 2, 8 그러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4 빼기 8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J의 1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눗셈 나와 있는 것처럼 A2분의 A1을 해라 라고 하면 A2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j-의 4분의 2 더하기 j-의 2를 계산하면 되는데 쌤 요거 계산기로 그냥 눌러도 됩니다. 단 조심하실 거는 2 더하기 4i분의 2 더하기 2i라고 누르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손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야 돼요. 그걸 좀 설명드리고 쟤를 풀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책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켤레복소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켤레복소수 같은 말로는 공액복소수라고 합니다. 이 켤레복소수나 공액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허수부의 부호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G가 A 더하기 JB라고 했을 경우에 켤레복소수는 Z의 바 내지는 Z의 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켤레복소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이고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니까 A-J의 B가 돼요. 이걸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용하냐면 켤레복소수가 있어야 복소수가 유리수화 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3 더하기 j4라는 거 오늘 많이 썼는데 자, 기본 복소수 z가 3 더하기 j4예요. 근데 거기다가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3-j4를 곱해 볼게요.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3, 3은 9.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의 12.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j의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제곱에 16.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j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25. 요거 허수부가 없어졌죠. 이렇게 허수부가 없애기 위해서 켤레복소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수식으로 나와 있으면 분모 분자에 동일한 숫자를 곱해도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켤레복소수 2-j4를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분모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2는 4, 마이너스 j8, 플러스 j의 8, 마이너스 j제곱에 16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2는 4, 마이너스 j8 이렇게 되겠죠? 2는 4, 마이너스 j8, 플러스 j2, 플러스 j4, 마이너스 j제곱에 4, 2,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마이너스랑 플러스 없어지고 플러스니까 25가 되잖아요. 분모는 25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분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로 바뀔 거고 12 마이너스 j의 4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눗셈이라는 걸 할 때는 켤레복소수 개념이 계속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분모의 유리화라고 불러요. 분모의 수를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해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데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는 반드시 켤레복소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반이 3 더하기 j3의 켤레복소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3-j3 허수부만 바꾸면 돼요. 어떤 양반이 j4 더하기 2의 켤레복소수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j4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부호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j가 붙어있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다는 거죠.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그 회로이론이라는 걸 공부할 때 유리화 과정을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유리화인데 첫 번째 유리화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분모가 루트 2라고 하는 1.414 얼마 끝나지 않는 수잖아요. 이거를 유리수처럼 바꾸려고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동일하게 곱해서 분모는 2로 분자는 루트 2로 이렇게 바꿔도 루트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3 더하기 j4분의 1이라고 하는 복소수로 표현한 분수식을 여기다가는 얼마를 3-j4를 여기다가는 얼마를 똑같이 3-j4를 곱해서 요 밑에 거 계산하면 아까 얼마였죠? 3 더하기 j4에다 3-j4 25 왼쪽에 계산했던 겁니다. 분의 이렇게 표현해도 요 식이나
요 식이 똑같은 거구나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게 분모를 허수 성분이 없게끔 표현하는 방법이 유리화라는 거. 그거를 덤으로 알고 계시면 저희 책에 있는 복소수 부분은 모두 다 끝이 나고, 조금 길어진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뒤에 문제 한 4개 있거든요. 그거 같이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교재 페이지가 26번이니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문항 26번부터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항을 제외한 걸 풀어내면 저희가 배운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6번부터 보실게요. i가 나와 있고 극좌표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극좌표형이라는 거는 크기라고 하는 거하고 각도 표시에다가 세타, 위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순시 전류 형태예요. 그러면 초기 위상이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초기 위상 세타 값이 나와 있고 10 루트 2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라는 거죠. 이유는 이거예요. 순시 전류 i는 루트 2배의 절대값 i에다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게 순시 전류이기 때문에 크기에 해당하는 시료값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10 루트 2에서 루트 2를 제외한 크기 i라는 시료값은 10이 되는 거고요. 위상이라는 세타는 3분의 파이라는 얘기가 되죠. 결국 이것을 가지고 극형식으로 바꿔주면 10의 각도 3분의 파이다라는 형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10의 각도 3분의 파이. 그래서 3번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크기하고 각도로 바꿔내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27번 문제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3분의 파이를 복소수로 표시하라고 했는데, 어떤 복소수인지 몰라요. 5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보기를 봤더니 실수 허수가 나와 있으니까 실수 허수가 나와 있는 직교좌표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j 의 허수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이러기 위해서는 극형식으로 바꾼 후에 삼각함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죠. 물론 바로 삼각함수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위에서 26번 풀 때 크기가 얼마예요? 100이죠? 위상이라는 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면 60도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삼각함수 형태로 바꾸면 크기 100에 가로 열고 코사인의 60도 더하기 j 사인의 60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삼각함수 형태는요. 절대값 z, 전류니까 i라고 써드릴게요. 절대값 i에 가로 열어서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형태가 삼각함수 형태고, 이 형태를 풀었을 때 실수 허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60도라는 값을 계산기로 눌러거나 우리가 암기하고 있을 때 2분의 1 값,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값이라는 거니까 100에서 한 번, 100에서 한 번씩 곱해서 50 플러스 j의 50 루트 3이다. 그래서 50 플러스 j의 50 루트 3이라고 하는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자,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쌤, 나는 FX570 ES 버전 이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산기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 모드라는 버튼을 먼저 눌러서 모드 2번의 컴플렉스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컴플렉스가 떠 있을 때 복소수가 가능하고, 이 형태를 그대로 누를 수 있죠. 100이라는 숫자 누르고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거든요. 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ing 버튼에 있었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위에 있었을 거예요. 요거를 누른 다음에 60이라고 하고 는 하면 실수 플러스 허수라는 형태로 나올 거고, 그렇지만 계산기는 50 플러스 i의 50 루트 3이라는 형태로 나올 공산이 크다라는 거. 왜냐? 실수 허수일 때 허수를 표현하는 게 j가 아니라 i를 쓰는 거고, 요 i가 뒤로 나오겠죠? 우린 앞에 쓰지만 계산기로 쓰면 50 더하기 50 루트 3 i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소수 i1과 i2일 때 i1하고 i2를 더해주세요인데,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하기로 했죠. 그래서 손으로 푸실 때는 i1 값과 i2 값을 실수 허수로 분해를 해야 돼요. 먼저 i1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10에다가 각도는 아크탄젠트 3분의 4니까 밑변이 3, 높이가 4, 그럼 빗변은 5일 때 53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크탄젠트 3분의 4라고 하는 건 53도를 뜻하는 거고, 여기 아크탄젠트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밑변이 4, 높이가 3, 빗변이 5여도 37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I2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10에 37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10에 가로 열고 코사인의 53도 더하기 J사인의 53도가 되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0에 가로 열고 코사인의 37도 더하기 J사인의 37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코사인 53도라는 값은 요렇게 해서 5분의 3, 5분의 3은 0.6, 사인 53은 5분의 4, 그러면 0.8, 코사인 37은 반대로 0.8, 0.6이 되겠죠. 여기서 하면 되죠. 5분의 4와 5분의 3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6 더하기 J의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8 더하기 J의 6이 되다 보니까 실수끼리 더하면 14, 허수끼리 더해도 14, 14 더하기 J의 14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 28번 문제도 아이고 계산기로 만약에 풀겠다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죄송해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를 찍으시고 또 이걸 그대로 찍어서 가운데 더하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허수라고 하는 모양으로만 맞춰주시면 바로 계산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풀 때야 이게 조금 이제 삼각함수 형태를 풀어내서 실수 허수로 바꿔야 되는 번잡함이 있지만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공학용 계산기 복소수 모두가 지원되는 거라고 하면 물론 이 기종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눌러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는 거 보시고 유튜브에 우리 전기의 희열이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제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걸 한 3편인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I1과 I2라는 게 나와 있고 합성 전류를 복소수로 표시해라.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전류를 계산한다는 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니까 I1에서 크기 20과 위상이라고 하는 게 3분의 파이면 60도. 요거를 삼각함수로 바꿔서 20에 코사인의 60 더하기 J사인의 6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고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10에다가 더하기 J의 10 루트 3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고 I2라고 하는 거, 이거 I1이었어요. I1. I2라는 것도 밑에다가 만들어 드리면 크기 10에다가 위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거는 6, 3, 18이니까 30도, 마이너스 30도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10에 가로 열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J사인의 마이너스 30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30도하고 사인 마이너스 30도를 갖다가 10에다가 곱하면 5 루트 3에 마이너스 J의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값 두 개를 실수끼리 더했더니 10 더하기 5 루트 3이 실수고 더하기 J 허수로 묶으면 10 루트 3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눌러보면 18.66 더하기 J의 12.3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66에다가 더하기 J의 12.3이라는 2번이 정답인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코사인 마이너스 30, 사인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계산기로 누를 거라면 어차피 누를 계산기이기 때문에 저라면요. I1을 크기 20에 60도로 그리고 플러스 I2를 크기 10에 각도 마이너스 30도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기 누를 거라는 거죠. 그래도 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기로 눌렀을 때의 결과 자체가 크기하고 각도로 만약에 나왔다라면 그 버튼 2라는 버튼 있죠. 숫자 2를 나타내는 버튼. 거기 위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복소수 모드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숫자 2번 누르면 아마 극형식과 직교좌표 형태가 번호로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 번호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니까 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30번 문항 보도록 하죠. 30번 문항은 I1과 I2가 있을 때 요거의 차에 해당하는 전류를 구하래요. 그럼 I1 값하고 I2의 차를 계산하는 건데 I1의 크기는 얼마냐면 루트 72가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최대값이니까 루트 72를 루트 2로 나누면요.
루트 2분의 72잖아요. 그러면 루트 2른이 2, 6, 12. 그래서 4가 크기가 되는 거예요. 4. 4가 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까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초기 각도는 0도입니다. 그럼 4의 0도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 루트 32라고 하는 거를 2로 나누면,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분의 루트 32니까 루트 1하고 2른이 6, 여기도 4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만 크기는 4고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죠. 결국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직교좌표 형태로 만든 게, 극형식으로 만든 게 4의 0도. I2라고 하는 게 4의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의 차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요걸 삼각함수로 바꿔서 4의 코사인의 0도 더하기 J사인의 0도 이렇게 하나 풀어야 되고, 여기는 4의 코사인의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J사인의 마이너스 180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I1은 실수 4만 남을 거고, 밑에 I2라고 하는 거 코사인 마이너스 180도하고 사인 마이너스 180도를 계산하면 여기서는 또 허수 성분 없어질 거고, 왜냐면 J라고 하는 게 있는 사인 축을 계산을 해보면 요런 파형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 그럼 여기가 90도, 18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0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180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80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만 계산하면 코사인은 이렇게 되죠?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I1 4와 I2 마이너스 4의 차라고 하는 4 마이너스 4가 돼서 8이다라는 결과를 얻는, 4가 아닌가? 자, I1이 4가 아닌가 보죠? I1이 얼마야? 루트 72를 루트 2로 나누면 6인가요? 잠깐만요. 2는 2, 28에 16, 2는 2가, 2, 3은 6이죠. 뭐 한 거야, 제가? 16이 아니고요. 2, 3은 6이니까 루트, 죄송해요. 2분의 72라는 거 만들면 루트 2로 약분을 시킬 거예요. 2로 약분을 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2로 약분을 시키게 되면은 2, 3은 6, 그럼 10이니까 2, 6, 12, 그럼 6, 6에 36이죠. 이게 16이 아니에요. 루트 16이 아니라 루트 36이고 6이 되고, 여기가 6이 되네요. 여기가 6이 될 거고, 그럼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가 아니라 6이 되는 거예요. 6 빼기 4니까 8이 아니라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0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약분하다가 말 같지도 않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얘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I라고 하는 어떤 전류식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류라고 하는 I식은, I는 루트 2배의 크기의 사인에다가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기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루트 2하고 i를 곱한 거를 I max라고 하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시료 전류라는 건 그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료값이고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루트 72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루트 72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2분의 루트 72라고 하는 게 되는 거니까, 루트로 묶어서 2분의 72로 계산하면 루트로 묶어서 2, 3은 6, 2, 6, 12, 6, 6에 36이다. 6이 나오는 거고, 뒤에가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까지 나왔는데, 뒤에 있는 전류식도 파이까지 똑같기 때문에 파이를 무시하면 0도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크기 6에 가로 열어서 코사인의 0도 더하기 J사인의 0도. 그래서 코사인 0도를 1로, 사인 0도를 0으로, 6이라는 실수값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루트 2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으면 계산기를 그냥 눌러주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복소수 파트는 계산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계산기가 다 하는 거 맞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5가지 모양, 그러니까 그 형태 있죠. 예를 들면 순식값 형태 알아야 되고 직교좌표 형태 알아야 되고 극형식 알아야 되고 삼각함수 형태 알아야 되고 지수함수 형태를 알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5가지 형태들을 선생님들이 빨리 기억을 하신 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계산기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기 복소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유튜브에 전기의 희열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저희 강준희 교감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서 산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계산기 누르는 방법으로 해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 나는 봤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은 방문하시면 돼요. 근데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수업 없을 때 이게 일정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멀리 계신다라고 하시면 방문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보고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냥 핸드폰 들고 촬영해가지고 그거라도 전송해 드려야죠. 이렇게들 하도록 하겠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는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